산업화라는 사회 변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가 노동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이 산업화와 노동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산활동의 분업화, 기계화가 이루어져서 공업의 비중이 아주 높아지는 것. 그래서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공업의 비중이 아주 높아진 사회, 공업사회, 이거 공업화, 이것을 산업화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조금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공업사회가 주축이 되면서 공업이 주축이 되면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산업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의 이 모습들을 보면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직업이 분화되는 그런 모습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촌향도, 관료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것들을 산업화 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산업화 다시 볼게요.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서 그리고 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공업의 발달에 따라서 생산 양식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공업 발달에 따라서 생산 양식 전반적인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산업화다. 더 쉽게 생각하면 공업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화에 따라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노동 문제예요. 이 노동 문제 처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문제 보세요. 공장제 기계공업에 따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죠. 여러분, 산업화 이전에는 어땠냐면 산업화 이전에는 이 노동 문제를 알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산업화 이전의 사회는 어떤 그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냐면 농업 또는 아주 소규모의 가내 수공업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사회 또는 이렇게 가내 수공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노동 문제를 알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산업화되면서 증기기관, 대량 생산, 그리고 공장제 기계공업이에요. 공장에서 이제 소규모가 아니고 가내가 아니고요. 예, 집 내에서 소규모가 아니고 공장, 대규모, 그리고 대량 생산이 되게 되면서 이 노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농촌사회에 있다가 어머, 저기 공장이 세워졌고 그리고 저기서 먹을거리들 그리고 저기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네.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도시로 몰려든 대량의 노동자. 예, 도시로 몰려들죠. 이때 당시에는 어땠냐면 노동에 대한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60년대, 70년대 보면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전부 다 도시로 몰렸죠. 그렇게 되면 노동에 대한 공급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어떻죠? 배추 공급이 엄청 많고 배추를 사려는 사람은 적어요. 그럼 배추 가격이 막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너도 나도 이 공장으로 일을 하려고 임금 노동자가 되려고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노동자 수는 너무 많고 그리고 고용 인원은 적으니까 어떠냐면 저임금의 문제, 저임금으로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악한 근로환경.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는 자유방임주의였어요. 자유방임주의. 기억나시죠? 자유방임주의가 뭐예요?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거. 작은 정부. 국가는 개입하지 않아요. 시장에. 기업이 어떻게 하던 사장님이 어떻게 하던 개입하지 않아요. 그거는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둬요. 그래서 임금을 얼마를 주던 1,000원을 주고 14시간, 15시간을 일을 시키던 말던 그거는 시장에 맡겨뒀어요. 그러다 보니 어떠냐면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리고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또한 이 사장님들은 더 못되게도 임금을 더 깎기 위해서 남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또는 어린 아이들 고용해가지고 막 하루에 20시간씩 정말 막 19시간, 18시간씩 이렇게 막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죠. 네. 또한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면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효율성이 높아졌어요. 다음 보실까요? 그림 먼저 볼게요. 이게 포디즘과 관련된 그림인데요. 포디즘이 무엇이냐면 1900년대 초반에 포드 자동차 회사의 그 대표 포드가
이런 시스템을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막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대량으로 생산해낼 것인지 막 고민을 하다가 공장을 설립하면서 미시간인가 거기다 공장을 설립하면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냐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뭐죠? 자동으로 쭉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때요? 노동자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니까 노동자의 이동 거리가 최소화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운반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쭉 계속 이어져 오고 그 자리에서 계속 수동적으로 계속 조립하고 그리고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은 정말 올라갑니다. 노동자의 이동 거리도 최소화되고 그리고 분업의 원리가 확실해지다 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 효율성은 완전 높아지게 되죠.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분업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효율성은 높아집니다. 비용은 줄어들고 그리고 생산량은 늘어나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간 소외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사람이 부품과 똑같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탁탁탁 아무런 생각 또는 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사람도 기계의 부품과 마찬가지죠. 수단이에요. 사람이 목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소외 현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산업화 되고 자본주의 체제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서 이러한 노동 문제들이 야기되기 시작한 거죠. 저임금의 문제라든가 열악한 근로 환경 그리고 인간 소외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야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극심해지자 이런 것들을 모두 법을 통해서 보장해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로 시간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임금의 문제 이런 것들을 법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